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파괴력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신당이 생겨나고 또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이합 집산이 불가피할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1타 시사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여권발 신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함께 보면요. 자, 가칭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신당이 창당됐을 때 정당 지지도가 어떨 것 같냐 물었습니다.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1000여 명에게 물었는데요. 뉴스토마토 조사 의뢰입니다.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47.5, 국민의힘이 19, 윤석열 가칭 신당이 14.2. 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윤석열 신당의 지지율로 상당히 많이 빼앗겼음을 가늠케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가칭입니다. 나왔고요. 기타가 3.1, 지지세가 없음이 10.6입니다. 자, 반면 여권에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지지를 하겠느냐. 자, 민주당의 지지율도 줄어들긴 합니다. 38.1로 떨어지는데요. 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6.1로 올라가고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17.7. 아까 윤석열 신당의 14%대보다 더 높은, 약 3%가량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가칭 윤석열 신당보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더 파괴력이 세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최수홍님 어떻게 보세요? 저 여론조사 결과는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윤석열 신당은 이제 현실 불가능한 거다 이런 네네. 것을 이제 일종의 예고해주는 그런 이제 조사가 되겠고요. 윤석열 신당을 해도 10%대니까 저 동력 가지고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거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이 19%, 윤석열 신당이 14%니까 네. 합치면 33%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게 이제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범여권이요. 네. 33%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17%대니까 윤석열 신당보다 3% 높은데요. 그게 정확히 이제 부동층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부동층이 이제 글리 간 결과고, 윤석열 신당 대비해서 민주당으로 갔던 일정 정도의 민주당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조금 회귀하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의 파괴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거는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신당은 이제 현실 불가능하다는 지표고 네. 또 하나는 이준석 신당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신당의 경우보다 오차범주 내입니다만 네. 파괴력이 더 큰 지표가 그렇게 생산된 것은 이준석 신당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를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네. 제3의 변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 저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6%대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때 반면 민주당이 윤석열 신당 때 47.5보다 38.1로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는 소위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어쩔 수 없이 지지했던 분들이 유승민, 이준석이라는 대안이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 부분 좀 이탈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잖아요. 앞서 윤석열 신당 대비해서 민주당 지지율 47%는 네네. 민주당의 날 것 그대로의 지지율이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네. 중도층 내지는 국민의힘 소극적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온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 두 가지 윤석열 신당과 국민의힘을 합치면 33%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에 이준석 신당 보면은 국민의힘이 26%잖아요. 26.1%.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33%를 네. 가정을 해보면 네. 윤석열 신당 플러스 국민의힘 보면은 33%에서 7%가 빠진 거예요. 네. 당연히 민주당으로 왔던 중도층 내지는 국민의힘 소극적 지지자들도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거 합쳐서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되는 거예요. 네. 대략 비슷하잖아요. 민주당 네네. 9% 빠지고 국민의힘 6% 빠지고 그다음에 부동층이 아마 한 저렇게 되면 저 지표대로라면 한 2% 빠질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7%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뭐 아직까지는 가정들이고 신당 창당이 정말 되느냐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등장할 것이냐 가장 좀 주목이 되는데 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계죠. 이상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판을 한번 소위 흔들어보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거다. 이건 이상민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네네. 이상민 의원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희망상. 네. 저는 뭐 그렇게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실지는 몰라도 네.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제로예요. 예. 우선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분당됐잖아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창당됐는데 예. 그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구민주당이죠. 구민주당 세력하고 열린우리당 이 세력 나중에 창당한 세력하고 사사건건 충돌이 됐거든요. 네. 그래갖고 의원수로는 사실은 친노무현 쪽이 아주 절대 소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당해서 이제 창당을 하게 되는 이런 요인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요인들이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뭐 총선 치르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분당을 해서 창당을 새로 해야 될 그런 정치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 조사에서도 봤지만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매우 낮은 데다가 네. 더 중요한 거는 부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그냥 고착화된 거거든요. 60% 전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부정 지지율 가지고 창당하기 어렵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파괴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생각을 했든 안 했든 윤 네. 대통령이 했든 안 했든 국민의힘으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 저간의 사정들이 확실한 거죠. 예. 최근 여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름이 바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의 이름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러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기도 했고 신당 창당을 뭐 이분 위주로 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나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번에 선임된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김한길과는 방송 프로그램 계기로 엄청 친해진 사이, 평소에도 매일 전화한다. 얼마나 친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여의도 문법에는 정말 친해도 저렇게까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혁신위원장에 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이야기는 곧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국심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런 두 분의 이야기는요? 우선 뭐 매일 전화할 정도면 정말로 가까운 사이죠. 저도 제일 친한 친구랑 매일 전화 안 하거든요. 아니 형제간에도 매일 전화하기 그러니까요. 어렵죠. 예, 맞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매일 전화드리기 어렵고 네. 그건 정말 엄청난 얘기죠. 매일 전화 예. 사이라는 건. 그래서 김한길 추천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얘기죠. 사실은. 네, 네.